그럼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야 된다. 소득이 높으려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이거를 다들 그냥 부자 되는 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놓친다. 그럼 자꾸 그때그때 그냥 저거 돈 번데 하면 계속 헛발질하고 거기서 몇 번 돈 까먹고 좌절겪고 해서 몇 년 흐르면 그냥 인생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게 끝났잖아. 그 되게 비극적인 게 인생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10대 때 절반 이상의 결판이 납니다. 10대 때. 이때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어디 지금 중소기업 간 사람이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한다고 해서 애플로 이직이 가능해요? 구글로 이직이 가능해요? 만약 그런 구조라고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미 10대 때 정해진 그 상방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20대를. 근데 비극은 이게 다 끝났다, 지금. 나 지금 대학 이미 다 졸업했고 이미 취업도 했고 그냥 어디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다수 직장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직 준비한다고 뭐 삼성전자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럼 부자가 돼야겠어. 근데 부자가 돼야 돼요? 그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부자가 꼭 돼야 될까? 내가 이 속세죠, 속세. 속세에 계속 있으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돈을 벌러 가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일어나기 싫은 걸 억지로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부자는 나는 안 돼도 돼라고 하는 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은 속이면 안 되죠. 여하튼 돌아와서 이미 나는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 내 소득의 상방이 정해져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는 못 가. 근데 나는 부자가 돼야겠어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정해진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길. 10대 때부터 사교육을 해서 부자가 1,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알잖아요. 왜 10대 때부터 그 짓을 하고 있어? 20살에 대학 간다고 치면 뭐 앞에 유년 시절 뺀다고 쳐도 10여 년 동안 그 행위를 해서 딴 타이틀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이런 소득이 보장이 된다고. 근데 그거를 성인이 돼서 1, 2년 만에 역전을 하겠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근데 내가 어쨌거나 뭐 해서 30이 넘고 뭐 40이 다 돼서 뭔가 깨달았어. 뭔가 돈의 중요성도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깨달았어. 그 부자가 좀 돼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이 길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탈출을 해야 된다. 왜? 이 길은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길이 아니니까. 물론 당장 퇴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만큼 미련한 일도 없죠. 근데 이 길은 10대 때 20대 때 이미 끝난 길이라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나와야 된다.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요? 그 판매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생산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돼요. 판매의 길, 생산의 길. 이 길은 야생입니다. 야생. 계급장 떼고 다시 다 붙는 거예요. 나이도 없고요. 학력도 없고요. 근데 이 길로 가야 돼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난 뭘 팔 수 있지? 난 뭘 생산할 수 있지? 팔아본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좋은 시대라는 거죠. 지금 제가 떠들면 조회수가 막 몇만이 나오잖아요. 막 잘 나올 때는 10만 이상도 나오는데 그거를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브루노 마스 공연에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몇만 명을 모아놓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세상이에요 지금. 주영규 PD님이 맨날 유튜브 얘기하는 이유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으로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트래픽이 다른 툴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되게 허접하게 찍어도 몇백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내 스피치를 몇백 명이 봤다. 그게 오프라인 세상에서 가능하냐고요. 지금 그런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영역으로 하루빨리 가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부자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이렇게 모아서 언제 부자 될까 싶으시겠지만 생각보다 부자의 기준은 낮습니다. 한 군데 통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연 1억이면 월 1000이야. 근데 월 1000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 생명력이 닿으면 또 새롭게 피봇해서 새로운 걸 또 하고 아니면 콜라보와 연합을 해서 더 크게 키우든지 그리고 그 소득을 결국은 자산화 시켜야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이 국리를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저축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잉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기회는 여기서 생깁니다. 내가 아직 이 돈을 배팅할 눈이 없다면, 용기도 없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움켜쥐고 있으셔야 돼요. 돈을 쥐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 이걸 다들 너무 섣불리 내던지는 것 같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들 상위 10%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구조. 평범함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평범하다는 의미는 어떤 예술적
체육적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보통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인을 지칭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돈의 세계에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루트, 방정식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한 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벌 것이냐 했을 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죠? 재화를 제공해야죠. 상품을 제공해야죠.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남을 대신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게 돈인데 이것들을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고 뭐 작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체, 더 작게 표현하면 개인 사업자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의 길을 가는 대신 취업이라는 걸 하고요. 매일같이 9to6로 일을 해서 현재 지금 주 5일제죠. 이제 주 4일 해달라고 계속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역사는 노동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PD님만 해도 그래서 이 회사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여기서 우리가 돈이라는 걸 버는데 이 돈을 그 달에 다 써버린다. 내가 그 달 번 돈을 그 달 다 써버리면 다시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달 번 돈을 그 달 다 써버리면 내 인생은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잉여를 남겨야 되죠. 잉여. 저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자체 행위만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일도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거에 맞게 인생 플랜을 짜야 되는데 여하튼 돌아와서 이 잉여와 저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재테크 용어로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종잣돈. 이미 이 단어 속에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종자가 되는 돈인 거예요. 종자.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나요? 그게 싹을 틔우고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잣돈, 우린 여기서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놓치고 사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부자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유의미한 종잣돈을 만드느냐에 결판이 난다. 그럼 그 유의미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이 행위를 해야 되고 이 행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겁니다. 이게 돈을 모은다는 거는요 잉여를 남기고 저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뭘 하고 싶나요? 어떤 좋은 재화 상품을 구입하고 싶고 어떤 좋은 용역과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하고 살면 잉여가 안 남는다. 그래서 이 과정이 돌을 닦는 행위와 비슷하다. 왜? 사람을 안 만나야 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 인스타 보면 남들 다 오마카세 먹으러 가니까 오마카세 먹으러 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호캉스도 해야 되고 해외도 일본 정도는 한번 가줘야 되고 망고 빙수 먹어야 되고 그걸 다 하면서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걸 하고 싶지,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종잣돈이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모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돈을 모은다는 행위는 가난해지지 않는 거는 막는 거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뭘 해요?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되구나. 재테크, 이 재무 테크놀로지 약자거든요. 일본에서 따온 건데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되구나. 아니면 투자라는 걸 해야 되구나. 투자. 이건 재물 자자에 던질 투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던지는 행위를 해야 되구나. 돈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이에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던졌더니 그냥 바로 물 안에 그냥 가라앉아 버리든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와서 더 커지든. 그래서 이 투자의 영역으로 간다. 투자의 영역으로. 이 투자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개인 겁니다. 두 개. 주식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가상화폐 코인도 넣을 수도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빠졌죠. 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은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달러를 살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개의 축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식을 조금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주식은 위험해, 뭐 패가망신해, 도박이야,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못 봤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기질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다, 뭐 사회 초년생이다, 돈을 지금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아주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사보든지 아니 미국 주식 애플 사보든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주를 사는 행위에서. 아무튼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더 얘기할 건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의 흐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도 다 이미 모든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입지예요, 입지.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안에 마감재가 어떻고, 뭐 인테리어가 어떻고, 뭐 어디 저희 경기도 외곽에 뭐 타운하우스가 어떻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입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갭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실투자금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경매니까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청약이어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부동산 투자라는 걸 내가 해보고 싶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 또는 한 번 해봤어. 또는 몇 번 해봤어. 근데 내가 자산을 크게 증식을 못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어.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몇 년의 시행착오를 안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주식이야 한 번 넣었다가 좀 빠진 것 같으면 바로 빼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잘못 못 끼면 몇 년의 세월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부동산은요, 주택이 있고요, 비주택이 있어요.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이니 거주할 수 없는 부동산이니. 그럼 내가 지금 초보라고 하면 주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주택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정석이다. 근데 자꾸 이상한 걸 먼저 한다. 자꾸 이상한데 어디 가서 토지를 사고, 어디 뭐 지분을 사고,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사고, 주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주택에 뭐가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지? 어디 살고 있죠?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냥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사나요? 빌라 살고 있죠. 이것도 뭐 건축법상 연립이냐 다세대냐 또는 다가구에서의 한 호수냐 뭐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거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빌라,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 그 다음에 좀 싱글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약간 돌연변이 상품이에요. 이게 주거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세법상으로도 달라지고 세금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웬만하면 아파트를 먼저 하세요. 아파트를. 이게 정석이에요. 빌라를 먼저 사시면 안 돼요. 오피스텔을 먼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첫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돈이 없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는 종잣돈이 부족하다.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을, 입지를 조금 내려놓을 것이냐. 강남이 안 되거든. 서울을 하냐. 서울 안에는 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이 안 되거든. 경기도를 하느냐. 경기도에 28시가 있고요. 여기 뭐 인천 포함하겠습니다. 같은 수도권으로 봐서. 인천에는 총 8개의 구가 있어요. 경기도도 안 된다. 수도권 시장이 안 될 것 같아, 돈이. 그럼 지방으로 간다. 뭐 강원도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그 안에 광역시와 중소도시까지. 지방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인구가 큰 흐름 하에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인구 구조로 가면 대한민국은요, 강남과 서울 핵심지를 빼고는 다 박살날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 년 뒤 얘기라는 거예요. 몇십 년 뒤 얘기. 돈이라는 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뭐 인구 뭐 그런 폭락론자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빌라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지방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도권에 해야 돼요. 광역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다만 저는 첫 건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매입 방법을 다른 걸로 한다. 경매라는 걸 쓴다. 공매를 쓴다. 재개발 어떤 소재를 얻는다. 이거는 일단은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배워야. 자, 그럼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사지? 우리 아파트 어떻게 사죠? 아주 쉬워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거기 간다. 1층에 부동산이 있겠죠? 중개업소 간다. 저 이거 몇 평 사고 싶어요. 나온 거 있나요? 나온 게 있겠죠? 보여주세요. 집 보고 계약할게요. 좀 깎아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살게요. 가계약금 보내고 날짜 잡아서 계약서 쓰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일반 매매라고 합니다. 새 거 살려면 어떻게 해요? 새 거? 청약, 분양권이죠. 근데 이거는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또 같은 거예요. 본질은 내가 무조건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예 헝거부터 미리 사놓게. 재개발, 재건축, 그냥 아주 쉽게. 재개발은 빌라 그 일대 다 갈아엎는 거, 재건축은 그 아파트 허물고 새로 짓는 거, 일반 매매. 그리고 그 뒤에 경공매, 신탁공매, 기타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초보자 때는 아직 몰라도 돼요. 그럼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막 어디 빌라를 함부로 산다든가 자꾸 이상한데 공투에 돈을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어디 막 이상한 지방의 맹지 토지 같은 걸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나는 조금 싸게 사고 싶으니까 경매를 공부할래. 빌라라는 건 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엄청난 광역교통망적인 호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재개발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걸 항상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인생의 내 첫 1호기를 만들면 그건 내 앞으로 투자자의 여정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다. 제 첫 투자는 21살 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했을까? 아파트는 당시 이제 2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인데 그냥 아파트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이런 데는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운더리 자체가.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조금씩 뭐 어디 마포에서 이렇게 조금씩 역세권 가다 보니까 그냥 경기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저한테 다시 옛날에 그 첫 투자자 시절, 첫 초보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아파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첫 1호기예요. 내 인생 첫 1호기. 이거를 몇 살에 하느냐, 내가 유주택자라는 게 몇 살에 되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설령 그게 많이 안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면 당연히 좋지. 근데 이 행위를 하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유주택자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나는 임대인 칸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고, 매수라는 행위를 했죠. 부동산을요, 누군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삽니다. 그게 본질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월세라는 게 들어오고 임대인이 되고 뭔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그런 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사든 책이든 텍스트든 읽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관건이다. 우리 부투스쿨의 모든 구독자분들이 최소 1주택자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주택 전략을 갈지 갈아타기를 하면서 갈지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주변의 또래들이 부동산에 관심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내 어떤 이 비교 수준을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두면 안 됩니다. 여하튼 너무 안타까운 투자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우리 부투스쿨의 구독자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최소 내 집에서 당당하게 맘 편히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지금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인데 직장인이었어요. 94인가? 93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 깨달음이 오죠. 무슨 깨달음? 월급으로 부자 못 되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나를 인도해주지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죠. 방향을 바꾼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업을 시도를 하죠. 부업. 부업이라는 이 워딩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새로운 소득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월급 이외의 소득을 만드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시도는 뭐였냐면 쉐어하우스였어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정말 트이시는 게 다를 거예요. 쉐어하우스를 이제 합니다.
그럼 쉐어하우스 관련 어떤 강의를 들었겠죠. 또 책도 몇 권 사봤겠죠. 뭐 유튜브 영상도 봤겠고, 오프 모임에 나갔을 것이고, 나보다 먼저 앞에 길을 간 사람에게 어떤 노하우들을 배웠겠죠. 물품은 뭘로 해라, 어디서 사라, 당근에서 뭘 어떻게 구하고, 이케아 가서 뭐 어떻게 사고, 입지는 뭐가 좋고, 어떤 식으로 신규 고객을 받고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건데, 이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 임대인 건데 계속 그쪽으로 파다 보니 이게 더 수익이 좋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결국 그거를 얼마나 쪼개서 파느냐가 관건인데, 한 달씩 쪼개서 파느냐, 하루 단위로 쪼개 파느냐 하면 하루 단위로 쪼개 파는 게 돈을 더 벌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어떤 불법적인 요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또 전환을 해서 33M2라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피봇을 해나갑니다. 근데 인간이란 결국 수익에 대한 갈증을 더 느끼기 마련이고, 하다 보니 이 상방이 좀 뚫린 걸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를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 뭐 구매 대행, 그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아마존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이 친구가 택한 건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이거를 해외도 중국 쪽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수많은 강의를 들으러 다녔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아깝다는 강의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해자스러운 강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그 하나하나 강의마다 분명히 얻는 건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시도하고 인풋을 갈아 넣고 하다 보니 이 수익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얘는 비교적 조금 안정적인 수익, 얘는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하지만 상방이 열리니까 그 묘한 어떤 도박 같은 맛이 있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어떤 본질에는 내가 집중하고, 나머지 계속해서 어떤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나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직원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던 사람이 월급을 주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직원을 한 2, 3인 이제 고용을 해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월급을 내가 받다가 주기 시작한다는 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 순익 기준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불과 반년이 안 되는 시간에. 그 반년 동안의 삶이 어땠겠어요? 정말 잠자는 시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다 갈아 넣은 거지.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업으로 돈을 벌어? 특히나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 여정을 어떻게 해요? 이 자체를 다 컨텐츠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만의 컨텐츠잖아. 본인만의 스토리잖아. 찐 이야기잖아. 이제 그간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또 어떤 시행착오들, 그걸 활용해서 본인만의 강의 상품도 만듭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조합이다, 조합.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월급을 받던 한 직장인이 1인 기업가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스스로가 하나의 사업체인 거죠. 스스로가 기업인 거죠. 이 툴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와의 어떤 접점, 나와 맞느냐, 내가 타고난 기질, 성향, 내 어떤 능력과 자질과 맞느냐, 그거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사진이라는 걸 찍어보고 글이라는 걸 쓰죠. 그리고 다른 상품은 어떻게 팔리고 있지? 내 경쟁 상대와 비교를 시작하죠. 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가격이 얼마지? 그럼 나는 가격을 얼마나 측정해야 될까? 나는 저거보다 어떤 게 난데? 어떤 게 떨어지니까 내 합리적인 판매가는 얼마일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글을 쓸까? 사진을 찍을까? 이렇게 완전 사고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는 특수 직종이 아닌 이상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안 갖는다고요. 완전히 바뀌는 거야. DNA나 두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바라보던 삶에서 이거를 시도하는 삶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난 영상, 우리 찍었던 지난 영상 있죠. 거기서는 이제 시드머니와 어떤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다른 축, 어떤 소득과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이익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여정을 통해서 불과 1년 전에, 1년도 안 됐지, 200-300 봤던 게 지금 월 2-3천을 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뭔가 강의에만 맞들리면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본업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내가 이거를 파는 거 오케이. 요즘 시대에 너무 좋지. 다만 그 본업이 흔들리면 내가 이걸로 돈을 버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판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계속해서 이걸 더 갉아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한 번의 벽이 옵니다. 이거를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피봇할 것이냐 그 지점을 고민하는 순간이 또 오거든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 또 너무 맛들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맛? 매출이란 부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를 쓰고 해도 안 팔릴 때가 있고 장이 좋거나 트렌드가 맞으면 그 시장 흐름과 맞으면 별거 안 했는데도 갑자기 쫙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한 게 이 어떤 매출을, 이 소득을, 이 영업이익을 자산으로 옮겨야 된다. 자산. 명심해야 된다. 자산화 시키지 않은 소득은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새겨들어서 최근에 부동산 경매로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역발상으로 약간 대형 물건에 접근을 해서 하락장인 지역에서 지금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기다림이 필요해서 해놓고 열심히 이걸 하다 보면 또 시간이 흘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소득세율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6에서 45%를 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왜냐면 법인은 지금 이게 9에서 19%니까 그리고 이거 19%도 2억이 넘어가야 내는 돈이에요. 그럼 그 전까진 9%야. 그럼 거의 지금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세법적인 개념. 그러면서 아까 부동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세법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은 무려 비과세예요.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네가 2년 동안 번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이건 이제 거주 요건도 필요 없어요. 강남 3구 용산 제외하면 그냥 갭 투자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이 좀 많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스타트는 새로운 소득원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글쓰기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장 경쟁 상대를 보는 거, 어떻게 하면 판매를 할까, 인간 심리가 어떨까, 그런 거를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건 고스란히 다른 툴에서 또 써먹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여기까지 과정만 가도 한 개인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뚝 쓰는 거 그거는 충분히 된다. 엄청 조직 확장의 길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저도 이제 40이 다가오고 있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40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2030 부투스쿨의 구독자분들이 미리 조금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체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무리를 한 게 아닌데 그냥 나는 20대 때 30대 때 살듯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확실히 딸린다.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과음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보통 이제 뭐 퇴근 후 주말에 사람을 만나실 텐데 그게 굉장히 귀찮다. 그 현업에서 정말 그 전쟁터 같은 현업에서 직장에서 시달리고 2030 때는 그거 하면서도 그냥 이제 술 한잔 하고 뭐 어디 놀러 가면서 풀었다면 이제는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거죠. 이게 확실히 커요. 그러니까 뭐 센치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40대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인이 거의 완성형에 있는 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어떤 이런 삶의 노하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 업무 역량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우리 육각형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충만한 때가 40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40대는 본인의 본인의 분야에서 한번 이제 딱 피크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대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내려가잖아요. 너무도 중요한데 확실한 건 이 체력적으로는 2030 때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이거를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뭐 유산소도 하고 웨이트 그렇죠? 이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뭐 어릴 때 뭐 바디 프로필 찍고 PT 받아요 그런 느낌의 운동이 아니라 정말 내 체력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마흔이 다가오면 친구가 점점 사라집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친구는 이제 오래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뭐 동네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1번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40 정도 다가오면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기혼과 미혼의 삶이 완전 다릅니다. 딱 그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결혼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가정 챙기고 애 키우기에도 바빠요. 기혼자와 미혼자가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체력이 떨어지는데 친구가 만나서 뭔가 좋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같은 그런 감흥이 잘 안 생긴다. 두 번째는요, 격차예요. 격차. 이거 되게 서글픈 얘기인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20살 때는 걔 뭐 대학 어디 갔대, 뭐 이런, 걔 잘 갔네, 그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제 뭐 취업할 때 걔 뭐 무슨 전문직 됐대, 대기업 갔어, 걔 공무원 됐어,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때의 어떤 그런 소식 듣는 거, 그게 그냥 부럽다, 대단하다 이 정도였다면, 이 40이 다가오면서의 격차는요, 그렇게 마냥 웃으면서 축하해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벌어졌다. 사회생활이 지금 남자 같은 경우 10년 이상을 했고 여자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을 해나가는데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불편을 넘어서 자괴감까지도 온달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친구와 크게 한번 이별을 하게 된달까요? 그래서 내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면 지인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인은 늘어가는데 친구와는 불편하다. 왜냐면 내가 뭔가 자산을 읽었어. 그럼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싶죠.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랑이 돼버리고 잘난 척이 되고 충고질이 되는 거죠. 친구를 뭔가 가르치는 게 돼버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산을 덜 읽은 친구도 조언을 구하기에 좀 자존심도 상하고, 어렸을 때야 그냥 뭐 알려줘봐 뭐 이렇게 갔다면 이제 40 즈음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친구란 뭘까? 진정한 친구가 내가 있는가? 또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뭐 친구 필요 없다, 뭐 남는 거 가족뿐이다, 뭐 이런 좀 센치한 생각도 들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는 때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것과의 연장선인데 이 본격적인 자산 증식 게임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대학도 끝났고요, 취업도 끝났고요, 결혼도 끝났습니다. 삶의 3대 과제인 대학, 직장, 결혼이 이제 끝나는 시기로 돌입하면서 대부분의 단계들을 다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30대가 참 빡센 건데, 이제 남은 거는요, 자산이에요. 자산. 이제 직장 바꿀 수 없어요. 바꿔봤자 이제 그 정도 선인 거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막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학교도 좋은데 못 갔고 되게 방황했는데 이렇게 본인 뭐 장사를 하다가 그게 잘 된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재테크적으로 빨리 눈을 떠가지고 계속해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몇 억 정도의 순자산을 만든, 그게 뭐 정말 잘한 친구들은 이제 10억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본격적인 자산 증식 게임이다. 이제 학교도 바꿀 수 없고요, 직장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삶이 결판이 난다. 그래서 정말 빨리 눈을 떠서 빨리 실행한 사람들은 40이 다가오면 이거에 대한 결실을 보는 거고, 이런 거는 정말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쎄하죠. 쎄하다. 뭔가 진짜 큰일 났네, 약간 이런 느낌까지도 좀 받는 그 단계입니다. 특히나 우리 풋두스쿨 구독자분들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은 죽음에 대한 건데, 집안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뭐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해서 이제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죠. 한번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3번의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 직접적인 인간관계 하에서 죽음을 좀 접하게 되면서 한번 인생을 이제 좀 돌아본달까요? 그런 시기도 좀 생기긴 합니다. 굉장히 뭐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인데 인간의 이상 누구나 겪게 되는 거고 40 전후로 한 번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2030 구독자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2030일 때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완벽히 독립을 하세요. 완벽한 독립이라는 건 1번 경제적으로, 2번 물리적으로, 3번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40이 되기 전에 2030 분들께
일단 부모님 뒤에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어릴 때, 뭐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이제 막 돈 모으고 할 때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부모님과 좀 떨어져야 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의 그 어떤 삶의 관습, 문화, 어떤 돈에 대한 사고방식,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거를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전염되는 거죠. 그거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그걸 한번 끊어내라.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물리적으로는 독립했는데 정신적으로는 또 독립 안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본인의 인생을 좀 개척을 해나가시면 좋겠고, 부모를 뭐 원망할 것도 없고요. 혹시나 원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부모는 부모의 삶이고 나는 또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태어난 곳을 한 번은 떠나자. 지방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이거나 어디든 태어난 곳에서 한 번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예수님이 그랬나요? 아마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종교는 없고 한번 떠나야 됩니다. 그럼 보이는 게 다르고요. 지난 나의 인생이 한번 이렇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이면서 본인을 조금 객관화시키고 기존에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 뭐 자수성가 한다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뭐 재테크 책 보고 노력한다고 해도 계속 거기에 갇혀 있으면 이 삶을 바꾼다는 거, 이게 자기 혁명인데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아예 아무도 없는 곳, 나를 모르는 정말 새로운 곳,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꿈꾸던 곳, 거기를 한번 가서 살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강남 바닥이면, 내가 여기 뭐 반지하든 오피스텔을 살더라도 한번 나와보면 또 만만치 않겠지만 좀 이 태어난 곳을 떠나자는 거, 그러면 확실히 보이는 게 다르실 거다. 그 다음 3번, 부동산을 가져봐라. 언제요? 40 전에 부동산을 가져봐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한번 쳐보셔야 돼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정말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한 건의 투자에서 치명적 실수만 없으면 돼요.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진짜 이상한 걸 사서 팔리지 않는다거나 그런 실수만 없으면 결국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왕이면 40 전에 내 부동산을 가져보세요. 이미 갖게 된 분들이라면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절대 사라지지 마세요. 그 시장에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고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잡습니다. 또 뒷북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세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큰 장이 와요. 그 파도를 잘 올라타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때 내 물건이 많아야 되는 거고, 한 개보다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내 안목을 키우고 안 사라지고 자본적인 체력을 비축하면서 가냐 게임이거든요. 한 번에 장이 온다. 그거 만나면 되는 거예요. 헤엄을 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하고 있으면 큰 파도가 한 번 옵니다. 그때 쭉 가는 거예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번 본격적 자산 증식 게임에서의 격차, 이 친구와의 관련된 거죠. 이거 되게 딥하게 얘기하면 되게 서럽고 불편한 얘기인데 제가 일부러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요 3개를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릅니다. 올해도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들 남은 연말까지 다 같이 멋지게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